안녕하십니까. 대성와임의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용기입니다. 예, 아니요, 그제 한국사 종결자입니다. 예,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집 한국사 영역 해설 강의입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그 다음날 찍는 거예요. 수능 해설 강의를 다음날 찍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PPT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8시 20분 정도에 공개돼요, 저녁. 그때부터 열심히 만들었죠. 오자마자 제가 이제 3사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사부터 가벼운 마음, 가볍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한국사 이제 별 고민 없이. 그래서 한국사부터 빨리 1시간 안에 끝내자. 그래서 자고 오늘 아침 일찍 찍기로 했거든요. 왜냐면은 점심때 이제 드디어 이게 진정한 저의 종강이기 때문에 드디어 종강 파티를 오늘 낮부터 제가 지인들과 함께 경복궁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꿍닥꿍 꿍닥꿍 해가지고 경복궁에서 놀기로 했어요. 빨리 만들었죠. 그냥 막 후다닥 해갖고 후다닥 해갖고 1시간 만에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이제 저희 담당이랑 이제 카톡 한 거죠. 자랑한 거죠. 바쁘시겠어요. 제 담당이에요. 컴팩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용어를 만든 사람입니다. 기획의 천재. 한국사는 두 문제도 잘 모르겠고 평이한 것 같다. 예. 이과 출신이에요. 이과 출신인데, 한국사. 컴팩트 만들었어요. 예, 두 문제는 잘 모르겠다. 이게 컴팩트 들으면 두 문제는 잘 모르겠다. 그런 거죠. 네네, 한 문제 빼고 다 컴팩트에서 나왔어요. 제목 만들었어요. 이제 대망의 쌍사 만들려고. 15번이, 그 한 문제 빼고는 다 컴팩트 나왔던데, 15번? 아니요, 그거 다 나왔는데. 몇 번이라는 거? 15번? 15번? 몇 번? 왕가형한테 왜 때리지? 멍청아.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라. 응? 위안부? 15번에는 민족대표 33인이 힌트인데 위안부? 제가 그제 놀랬습니다. 홀수형이랑 짝수형이랑 문제가 다른가 해가지고 막 살폈어요. 그러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저 위안부 할머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김학순 할머니가 딱 봐도. 그래서 이게 뭐야? 뭐야? 당황했습니다. 보니까 제가 2019학년도 문제를 만들었더라고요. 2020학년도 수능 문제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 거를 가지고 만든 거. 이게 웬일입니까? 작년 문제 가지고 만들면서 이상하게 이게 너무 문제가 반복된다, 이런 느낌? 정말 역같더군요. 그래가지고 결국 원래 예정 시간이 저는 한 2시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 다시 만드느라고 한 3시 반에 잤나?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은 이상했지만 끝은 창대한 한국사입니다. 자, 우선 오답률 순인데, 이번에 보니까 뭐 불국사였다, 불이었다 라고 하는 말이 많은데, 뭐 제가 봐도 육모, 구모보다는 수준이 높습니다. 사실 신모 교육청이 수준이 높았거든요, 육모, 구모보다. 그래서 사실 예감은 했습니다. 야, 이번에 육모, 구모보다 분명히 어렵다. 특히 첫 페이지가 어렵습니다. 첫 페이지가. 학생들도, 그죠? 지금 봐봐요. 첫 페이지 1, 2, 3, 4, 5에서 3번, 2번, 5번이 오답률 빅5 안에 든다는 거. 그러니까 첫 페이지의 그 충격이 되게 컸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6번 문제가 오답률 1등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르치지 않은 게 나왔습니다. 제가 가르치지 않은 게 나왔습니다. 6번, 그게 6번이에요. 네. 경지서가 아마 정답인데, 고려 경지서. 제가 안 가르쳤어요. 개념 때도 안 가르쳤어요. 개념 때도. 그래서 야, 이게 결국 틀린 학생들이 76%. 그렇습니다. 전체 한국사 듣는 학생들의 76%가 내 강의를 듣는구나. 예, 실증을 할 수 있는 실증이 되었습니다. 76%.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농경, 시작, 뭐 이런 단어들에서 쉽게 뭐 신석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간애니, 조갑이, 신석기, 간석기, 애니미즘, 조개, 가락바퀴, 비살무늬, 토기, 이런 걸 찾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석굴암은 통일신라죠. 그리고 이제 덩이새 같은 경우에는 변한 또는 이제 가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청자 나오면 고려죠. 추국이 나오면 조선 세종 때가 됩니다. 예. 두 번째. 많이 틀었던 문제죠.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옳은 것은 거련이 몰라요. 네, 몰라도 돼요. 수도 한성을 포위했다. 이게 포인트죠. 그리고 괴로 끝났잖아요. 괴로워요. 바로 누굽니까? 바로 백제의 그 유명한 괴로운왕. 장수왕의 침략 때문에 괴로웠던
개로왕이죠. 그래서 웅지, 그러니까 백제를 얘기하는 거죠. 백제 이후에 있었던 일이 뭐냐, 바로 은근 계무성 아닙니까? 백제의 유명한 왕이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게 걔 은근히 계무성해 라고 하는 은근 계무성, 은조, 근초고왕, 개로. 그러니까 무령왕과 성왕 문제예요. 무령왕 22담로나 뭐 그런 거 맞추는 거고, 성왕은 뭐예요 여러분? 그죠? 성남의 한 사진관, 한 학생이 만든 성남의 한 사진관, 성왕, 남부여로 계층, 한강을 일시적으로 먹었죠. 그 다음에 웅진에서 사비천도, 진흥왕의 배신으로 관산성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정답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백제와 관련된 게 없고 고구려 신라가 있는 거죠. 왜 여기 있잖아요.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다가 누구랑 관련된 것이냐면 진흥왕이랑 관련된 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구나. 제가 볼 때 이번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사실 이 문제가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고급 문제였어요. 이런 문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번, 고구려가 낙랑을 축출했다. 미친 낙랑, 미천왕 때죠. 이건 장수왕 때잖아. 장수왕 때니까 훨씬 더 앞에 있었던 일이죠.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거 장수왕은 장수왕인데 요 바로 남진 정책은 요 한성 포위 전에, 그러니까 한성 함락 전에 있었던 일이 됩니다.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했다. 진흥왕이죠. 이게 정답이고요. 이건 고조선 위만이고, 백제 공격으로 고구려 왕이 전사한 것은 이건 이제 근초고왕 때 있었던 일이 됩니다. 자, 고급 문제였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 나라는 진골, 육두품 이런 단어에서 신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원, 조선이죠. 주자감, 당이에요. 무슨 소리야. 저기 발해죠, 발해입니다. 발해 문왕 때 만든 거고요. 국학, 떨청, 쿡쿡쿡, 그 국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신라, 통일신라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안 가르친 거, 고려, 이건 이제 개념 때만 가르친 게 나왔고요. 최고 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과 관련된 이야기죠. 이것도 많이 틀렸던 빅5 안에 드는 문제죠. 4번 문제. 태조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기인, 왕지성을 하사했다, 이런 용어들에서 바로 왕건의 호적 정책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에서 가뿐하게 호적을 찾는 주제입니다. 예! 자, 5번. 이거 많이 틀렸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빅3가 있습니다. 다음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고와 이방, 왕을 모시던 문신과 황관들이 모두 제거되었다. 개경이 또 포인트예요, 여러분. 개경이 나왔으니까 무조건 수도는 외워야 되는데 아예 고려시대 때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물론 다 고려시대구나 지금 보니까. 그리고 문신들이 많이 살해됐다. 정종부, 이런 용어들, 털 덕후였죠. 털 덕후였던 정종부, 이런 용어들에서 무신 정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문벌 귀족의 붕괴이죠. 문벌 귀족의 붕괴와 관련된 게 이묘무, 이자겸의 난, 묘충의 난, 무신정변이라 할 수가 있죠. 정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 76%의 학생들. 제 강의를 듣는 76%, 전체 한국사 76%. 이런 거는 이 통계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니까 제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건원종부와 은병, 이런 단어에서 고려라는 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안 가르친 게 정답이 되었어요. 예. 부끄럽습니다. 예. 개념 때에도 안 가르쳤는데. 전한국에서 화폐를 주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항 이후에 있었던 돈 만드는 기관이에요. 개시와 후시가 나오면 이건 청나라와 관련된 것으로서 조선 후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도를 열어 교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발해와 관련된 얘기고요. 공인의 일부가 도구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 후기, 대동포가 관련된 거죠. 경지서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시전과 조선의 시전을 감독하는 관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도 맞고 조선도 맞는 이야기가 조선 초기까지 맞는 것이 경지서라 할 수가 있죠. 예! 7번 문제. 이 문제도 어려웠어요. 딱 봐도 어려운 문제 같지 않습니까?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확실히 그러니까 이 한국사에서 좋은 득점을 받는 거는 사실 근대사를 또 공부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근대사 자체가 되게 평이하게 나와요. 한능검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그래서 막판에 집중적으로 들을 때는 역시 컴팩트의 4강, 5강을 집중적으로 듣는 게, 물론 전체 다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자, 우선 보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토끼 앞니마 압록강이고, 토끼의 두통수 두만강이잖아요. 여진을 몰아내고 개척한 육진, 사군육진.
현재 국경선이죠. 현재 국경선과 관련된 것이 바로 4군 6진 세종 때 있었던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맞고요. 대주영이 발해를 세운 곳은 만주에 있는 동모산이에요. 한참 북쪽이죠. 요거부터 풀어야 됩니다. 장보고의 건의로 청해진 설치된 곳은 그죠, 전라도의 완도입니다. 자, 다음에 울돌목, 명량, 그죠, 이순신이 그렇죠, 적군을 크게 무찔러서 우리를 명랑하게 만들어줬던 곳이 명량대첩이죠. 다음에 끝난 거야? 끝났네요. 뭐죠? 끝났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2번인가요? 그럼요. 2번이 되었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늘 나오는 세종입니다. 그죠? 연봉구동법, 전본육동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이 되겠습니다. 3, 4, 6, 7, 8, 9 집안의 장롱 쓰자. 삼강리질도, 사군육진, 칠정산, 팔도, 연봉구동법, 전본육동법, 지편전, 안부일구, 의정부 서사제, 장영실, 농사직설, 수시마정벌, 자경루.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약재는 없지만 상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후민정음, 창제이죠. 금감가야 병합 법풍화, 교정도감은 최씨 무신정권인데 정답 나왔고요. 대전 회통은 잘 몰라야 되는데 이게 대원군대요, 대원군대. 그 다음에 천리장성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영계소문, 그리고 거란의 침략 격퇴 이후에 강감찬의 건의로,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고구려의 천리장성과 고려의 천리장성,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예!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중 기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옳은 것은 진주민난, 임술농민봉기죠. 삼정문난 때문에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삼정문난과 관련된 것을 찾으면 돼요.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 공민왕이죠. 황룡사 구축목탑은 신라 선덕여왕 때 일이고요. 삼정이 나왔죠. 이게 정답이고요. 수원화성은 정조, 정동행성을 폐지한 것은 공민왕이 됩니다. 예! 자, 다음에 10번. 다음 의견을 제시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재물은 우물과 같아서 퍼쓸수록 가득 찬다. 유명한 우물론이죠. 소비 권장. 그리고 여기 포인트예요. 북학. 여기 포인트죠. 요게. 북학파. 청을 배우자. 박지원, 홍대용, 박제가. 특히 박제가의 북학이가 나온 건데요. 북학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북학파. 상공유사를 저술하였다. 일연이죠. 대동요 지도를 제작하였다. 김정호.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 의병을 일으켰다. 곽재호, 임진왜란 때 청의 발달된 기술을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북학이죠. 정해쌍수의 지읒지읒, 정해쌍수, 지읒지읒, 진울 이렇게 되죠. 예! 11번. 자, 이제 근대 이후예요. 근대 이후죠. 개항 이후요. 다음 가상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가장 그냥 그대로 찍은 게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개항 이후잖아요. 딱 보니까는요. 그리고 청나라 상인들이 지금 이제 막 장사 특권을 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조선 상인들이 엿되겠죠. 엿과 같은 엿을 좀 우리가 고급 용어로 조청이라고 그러죠. 조청. 그래서 조청 장정을 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 가뿐하게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12번입니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러일 전쟁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한국에 대한 식민지와의 첫 단추를 꿰맵니다. 그게 바로 을사조약이죠. 그래서 고종이 이거에 반항해서 일단 도장 안 찍었죠. 그래서 을사조약은 국제법상 무효다라 하여서 우리가 강제 늑자를 써서 을사늑약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리고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잖아요. 그리고 이 헤이그 특사로 인하여 이걸 빌미로 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단어는 뭐냐? 헤이그 특사와 또는 을사조약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또는 을사조약과 관련된 항거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을사조약과 관련된 2번이 되었던 거죠. 1번 동학노민운동이고요. 정답 나왔고, 홍경래에 나는 세도정책이죠. 노비안건법은 고려 광종, 훈련도감의 설치는 임진왜란 이후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임진왜란 중인데,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를 상징하는 유명한 군대이죠. 예! 자, 13번. 다음 사건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적절한 게 뭐냐? 왕이 궁궐을 벗어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다. 유명한 그 아간파천입니다. 아간파천 전에 뭐가 있었니?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청갑, 새끼야, 간섭을마, 독립할 거야에 마간파천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요전에 뭐가 있었냐? 시모노 새끼 조약, 상곡간섭, 을미사별. 요거 찾는 주제예요. 정답은
1번. 가뿐하죠. 예! 아, 가뿐하게 끝났습니다. 자, 다음에 이거는 설명 안 해. 이건 20년대 무장투쟁사. 광무개혁. 독립협회죠. 만민공동회는. 해외특사는 아까 나왔던 을사조약에 관련된 고종의 항거입니다. 14번. 6.25전쟁의 전개가 껌이죠. 예. 유똥, 인천 앞 중국 휴게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천 앞, 그래서 인천 산후작전입니다. 예! 자, 다음에 15번. 이거 어려웠습니다. 그죠? 어려웠는데 이게 의외로 빅5 안에 안 들었어요. 예,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제 강의를 많이 듣기 때문이죠. 가에 대한 설명으로 이게 보면은 상하이에서 수립된 독립신문이라는 건 이제 함정이죠. 독립협회가 있는데 독립협회가 또 없어요. 사실은요. 연통제와 교통국 이런 단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20년대는 구미위원부. 왜? 외교운동 했으니까. 30년대는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한일애국단. 그리고 40년대는 그렇습니다. 한국 광복군. 셋 중에 하나다라 할 수가 있는데 딱 나온 거죠. 구미위원부야. 한 학생이 어저께 걷자 올렸어요. 예. 1등급 됐으네. 임시정부 보고 뭐더라 했는데 시험지에 선생님 얼굴이 나오면서 구미가 당긴다. 낼름. 제가 그랬더라고요. 거기가 구미할 때 구미는 이게 아니다. 구미가 당긴다가 아니다. 그게 생각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구미위원부 이렇게 됩니다. 장용영을 창설하였다. 장용영은 이제 정조, 원산학사는 그냥 원산의 주민들. 다음에 홍범 14조는 가보게요. 자, 정답 4번이고요. 정오의 선언은 이것 이후에 이제 신간회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자, 16번. 가민주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금 보면 이제 여학생 희롱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본애가 이제 박기옥의 댕기를 잡아 당긴단 말이죠. 뭐야 씨빡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서 이게 이제 패싸움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광주학생 운동이 되었다. 그리고 광주학생 운동은 포인트가 뭐냐면 3.1운동 이후 최대 민족 운동이며 신간회가 도와줬다. 그게 포인트죠. 결국 신간회가 나올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딱 이렇게 신간회. 왜 많이 틀린 거지? 아마 이 제시문을 이해를 못했나 봐요.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조선 책략 반대 운동이죠. 통감부니까 이거 을사조약 이후잖아요. 을사조약 이후에 있었던 유명한 것으로는 국채 보상 운동이 있었죠. 제너럴 쇼모노 사건을 계기로 났다. 이거는 신미양요죠. 다음에 헌병 경찰제는 10년대고요. 그래서 신간회가 도와줬다. 할 때 그 신간회 찾으면 돼요. 예! 자, 이제 뭐야? 답이 왜 이렇게 팍 나와 그냥 갑자기. 이씨, 어떻게 된 거야? 자, 다음 제가 그걸 못했나 봐요. 예, 그냥 할게요. 예. 이 다음 뭐지? 16 몇 번이야 이제? 몇 번 문제지? 기회가 안 가요. 7번. 7번. 우리 제 담당이 틀렸다. 왜 틀려? 이거를 중일전쟁 이후 국가총동원법. 총동원이 있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다 뺏겨줘, 다 뺏겨. 그래서 10년대 땅 뺏겨, 토지화 사업, 20년대 쌀 뺏겨, 산미 증식계획, 30년대 후반은 다 뺏겨, 총동원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뺏겨의 상징이 뭐예요, 여러분? 그죠? 바로 물자 수탈을 상징하는 공출과 배급. 그리고 인적 수탈을 상징하는 강제 징자. 징자 기억하기란 말이에요. 그 정답은 그죠? 공출이 되는 거죠. 별기구는 1880년대 쪽 개화 정책이고요. 전시과는 고려죠. 궁극기무처 가보개혁 정답 4번. 교육 입국 조서도 가보개혁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 문제입니다. 18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쉽습니다. 이게 좀 순서 문제가 나왔으면 펑창 참참참 미스야 삼부통합 이게 나왔으면 좋았는데 그냥 복만 나왔어요. 그냥 1920년대 무장투쟁이죠. 그래서 무장투쟁 찾는 거예요. 정답은 1번. 굳이 더 할 필요 없죠. 19번.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 끝났죠.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이승만 때 있었던 중요한 일로는 발사부정 4.19 짱이 있습니다. 발사부정 4.19 짱. 발췌개헌, 4.45 개헌, 부정선거, 4.19, 그 다음에 이제 장면정부. 그리고 이제
장면 하면 역시 또 짜장면이 기억나야 되잖아요. 또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이 박정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정희가 짜장면을 먹었던 5.16, 쫙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1번 급진기아파가 일으켰다. 갑신정변. 조선 형평사가 주도한 것은 형평운동이죠. 백정들의 평등운동.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죠. 신군부 하면 전두환이에요. 전두환 하면 5.18 민주화운동 진압이죠.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여 발생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발사부정 4.19. 부정선거 하면 4.19죠. 뭐야 갑자기 달 팍 나와. 자, 이제 20번 문제. 자, 문제는 없어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이거 차례대로 배열할 때 이 사이에 들어갈 게 뭐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통일 문제는 그냥 이 셋 중에 그냥 무조건 하나예요. 7사 남북 공동선명, 박정희 때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합의하다. 다음에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거 팔푼, 독동, 기본이, 핵, 88 올림픽, 푼방 외교, 한소수교, 뭐 한종수교, 팔푼, 독동, 독은 몰라도 되는데 여간 독일 통일. 다음에 남북 동시가입, 유엔의 동시가입, 다음에 기본합의서, 그리고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세 번째가 이거잖아요. 6.15 남북 공동선언.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과 6.15 남북 공동선언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4번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끝났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제지 해설 끝났고, 이제 이러면서 저의 2019년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쿵닥쿵 쿵닥쿵 금게 음게 쿵닥쿵 과연 경사로다. 감사합니다. 잘 가라. 잘 가고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또 듣겠다고? 왜? 굳이 뭘. 그래? 뭐 다시 듣는다면 내가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능검에서 만나면 되지 않을까, 우리 친구들은? 그래, 우리 한능검에서 또 만납시다. 좋아. 그런 것도 들어봐. 재밌잖아. 자, 우리 새로운 학생들과 함께 이제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서와. 그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대박.